자, 2020년 3월 고3 문제 주요 문항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항, 어려운 문항 나눠서 설명드릴 거니까 꼭 수업 시간에 조금 못 들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복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밑줄, 빈칸, 순삭 이런 문제들 먼저 한번 쌤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 그 다음에 쉬운 문제 난이도 문제들까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21번, 빈칸하고 좀 더 유사한 유형이지만 주로 어떤 글쓴이의 의도를 묻기 때문에 주제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고, 빈칸처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쌤이 항상 얘기한 대로. 됐나요? 자, 가볼게요. 일단 빈칸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 해석의 타겟을 잡기 위한 거예요. 자, 모르겠으면 당연히 다 읽어야 돼. 알았지? 근데 이 밑줄과 빈칸을 읽을 때, 이 지금 밑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밑줄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연결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재진술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 앞부분에 답이 있을 확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없다면 다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주체 잡기부터 해야겠죠. 도우즈를 해석을 할 때, 자, 도우즈는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나 ing, ed,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으면 그냥 사람들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것들 혹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됐나요? 자, 밑줄 할 것 같은 사람들이야. 가장 타이트한 에코 챔버에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자, 이 밑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감이 별로 없어요. 알았지? 에코 챔버라는 게 반향실인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죠? 근데 어쨌든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은 있죠. 가장 좁은 거에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가 빈칸이니까 이 속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요. 자, 사람들인데 똑같이 해석해야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쌤이 여기 빈칸을 팠으니까 주체를 팠으니까 이 속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문 안에 같은 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됐죠? 그럼 제인수니까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됐나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완벽히 이렇게 동일하게 줬죠. 그러면 야를 매칭을 딱 시키고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이거겠죠. 이 부분요. 가장 낮은 노출이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가장 낮은 노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요? 충돌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지문 안에서 끝날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 이런 에코 챔버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낮은 노출을 하는 거야. 즉, 충돌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안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의견이 다른 사람은 안 만나는 사람들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노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볼게요. 자, 목소리를 단지 목소리만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의 견해를 이미 단어 비슷하죠. 아까 여기 포인트 오브 뷰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노출을 안 해. 그 사람들 안 만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같은 말로 한절시킵니다. 그들의 견해를 강화하는 목소리만 듣는 사람들이라고. 이 답이 1번이죠.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지우고요. 선택지 좀 읽어야 되니까.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혼합된 감정을 가진다고, 뭐, 어떤 학업 세상에 대해서, 학계, 알았죠? 어떤 연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속성이 이거잖아.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가진, 어떤 느낌을 가진다. 전혀 아니죠. 그들의 추종자들을 찾는다. 뭐로부터요? 사회의 모든 구석에, 구석구석에서 다 찾아온다라는 거야.
차별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반응을 해준다고요. 어디에? 감정적인 신호에.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감정적 신호에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뭐 전혀 왜 나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비난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 탓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빈칸 부분이 뭐라고 했죠? 가장 타이트한 에코 챔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제 진술이니까 쌤이 아까 여기 있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낮은 노출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상반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만 강조한다. 이게 환질돼서 나오는 것만 잡아주면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반면에 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와일이 대조니까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반대 사람이 나와요. 자,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다양한 토론 짝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주체가 동일한 문장 이렇게 됐죠. 이 주체를 받고 이 속성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여기 나오니까 자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빈칸 추론은 일단 뭘 찾고요. 근거 문장을 찾고 그리고 이 말이 제일 가깝게 바뀌는 알았죠? 그러면 쉬운 문제는 쌤이 어떻게 주고요? 동일하게 주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야? 충돌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의견이 자기랑 같은 사람들만 만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맞는 것만 찾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confirmation bias 이런 표현 모르면 안 되지.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양극화되는 소재입니다. 알았죠? 내가 믿는 것만 계속 확인해 주는 것만 믿는 게 되는 거죠. 됐죠? 특히 검사라는 직업이나 좀 이런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범죄자라고 나진을 찍어버리면 이 범죄자인 자료만 계속 찾는 거죠. 반대 그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는 목소리만 듣는 사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갑니다. 간추론 갈게요. 자, 일단 34번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쌤이 일단 옆에다가 대조라고 적으세요. 대칭구조 빈칸을 낼 때 쌤이 이렇게 낸다고 했습니다. 대 A라는 어떤 그 논지와 이 B라는 논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됐지? B의 빈칸을 파서 A를 뒤집어 넣도록 내는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부터 읽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류의 환경이니까 이 환경을 잡아와야 돼요. 알았지? 그러면 여기 환경이 나옵니다.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 환경은, 그러면 그런 환경은 앞에 있는 환경이고, 이 앞에 있는 환경은 뭐냐면, 여기 있는 뭐예요? 임무지향적인 환경입니다. 이해됐니? 자, 근데, 자, 이러한 종류의 환경은, 그러면 여기 딱 읽을 때, 그런 환경은, 앞에 있는 환경은 달라요. 뭐랑 다르다라는 거요? 원, 원은 앞에 나온 대명사야, 즉 환경을 받아온다고요. 그리고 후이 수식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의 형용사적인 의미를 입히는 애가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환경이랑 다르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이렇게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앞에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 차이 설명하잖아요. 대조니까. 근데 이 환경에서 아이들은 모양 지어지는데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쌤이. 뭘로 모양 지어지냐면 보상, 승리에 대한 보상만으로, 그리고 칭찬, 최고의 성적, 즉 결과로만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건 완전 반대라는 거야. 알았지? 자, 나데이 법비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잖아. 1번 같은 경우에. 알았지? 근데 얘 완전 반대죠. 여기는 보세요. 이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보상으로 모양 지어지고 오직 승리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칭찬, 최고의 성적에 대한 이거는 결과로만 판단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비판이나 선택되지 않음이에요. 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알았지? 아예 선택되지 않는 거야. 그냥 비판만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코치에 의해서 모양 지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스타일이 뭐 하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은 인정을 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어올 건 마이너스 표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환경에서.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답을 찾아보니까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 반대 내용이 나온다고요. 보세요. 여기 자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게요? 믿는 게 뭐라고요? 성공은 뭐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숙달, 많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노력, 그리고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과 연관이 있다라고 믿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이 임무지향적인 환경의 반대, 즉 숙달, 노력, 이해, 개인 책임이 아닌 걸 찾아주는 거야. 여기에 들어올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의 반대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보세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됐습니까? 그럼 사실 이렇게 믿게 된다라고 이 근거 문장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야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야? 노력이 아니야. 개인적인 노력. 알았죠? 인데브. 인데브도 노력하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노력. 그리고 개인적인 열심히 하는 거. 됐습니까? 이게 아니라 뭐가요? 노력의 반대 영역이 재능이라고 했어요. 재능이나 능력이 성공을 얻게 해준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폴트의 반대 개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1번은 완전 반대예요. 자,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 했죠? 자아중심적인 환경이야. 자아지향적인 거예요. 자아지향적인 건 아까 뭐로 판단받는다고 했죠? 보상, 승리에 대한 보상만으로.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칭찬, 성적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노력의 반대 개념이 들어온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빈칸을 읽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이러한 종류의 환경이 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그런 환경은 이 위까지는 어떤 환경이 나온다고요? 임무지향적인 환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혹시 헷갈릴까 봐 다 읽어도 답은 똑같습니다만 이 문제 쌤 조금 읽어 드릴게요. 자, 모든 운동선수들은 타고난 선호도를 가져요. 이 두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대조란 말이야. 하나는 임무와 관련돼 있고 하나는 자아와 관련돼 있는 거야. 이 스포츠는 다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성향들은 전문 용어 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무지향, 목표지향. 됐습니까? 자기 목표 지향으로 불려지는데요. 뭐라고 믿어지냐 하면 저 발전한다고요. 이런 거 사실 일반론이거든요. 어린 시절을 통해서 주로 뭐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야. 됐니? 운동선수가 컨택을 하는요. come in contact with. 그리고 상황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놓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야. 자, 만약 아이가 지속적으로 부모의 칭찬을 받는데 이거에 따라서 받는 거야. depending on. 노력으로 칭찬을 받으면 이건 좋은 거란 말이야. 됐죠? 그리고 개인적인 개선에 대한 인정입니다. 코치로부터. 됐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모의 칭찬과 코치의 인정을 받는다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장려된다면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뭘 육성한다고요?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임무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건 자연스러워요. 성공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도 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들 역할, 모델에 대한 이 행동은 스포츠에서 또한 그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지가 이러한 발전을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 빈칸에서 묻는 거는 자, 그런 환경은 즉 임무지향적인 환경은 다르다고 했죠. 환경이란 그러니까 이 환경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은 결과로만 그래서 쌤이 이 1번 같은 거 답 준단 말이에요. 반대 내용을. 알았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은 굳이 따지면 임무지향적인 게 되는 거죠. 자아지향적인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꼭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 때는 근거 문장 잡고 이러한 종류의 환경을 잡아와야겠고 이 환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장 그런 환경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대조 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보상만 알겠죠? 그리고 성적이 좋아야 돼. 즉 결과로만 판단된다라는 거죠. 괜히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능력과 재능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능력, 재능 이런 거 타고나는 거란 말이야. 노력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거죠. 아, 4번이 답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다른 빈칸 보겠습니다. 자, 하반부 빈칸인데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개념 주고 쌤이 여러 번 얘기하죠. 이게 도식화해서 얘기하지만 이 하반부에 뭐예요? 이 구체적이잖아. 예시 빈칸이에요. 예시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상반부와 하반부가 동일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과 이 타임즈 책 리뷰는 됐죠? 일반적으로 포함시킨다라는 거야. 작가의 사진이 들어오고요. 됐죠? 그리고 인용한다고요. 작가를. 뭐, 뭐로써요? 그들이 말할 때요.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말할 때 작가 사진도 넣고 작가를 인용한다라는 거야. 이 작가가 누군지 이렇게 쓰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들 둘 다 작가의 사진, 이제 그러니까 주체가 작가라는 거예요. 이 작가를 집어넣는 게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됐나요? 그럼 상반부 읽어볼게요. 누가 작가인가? 그리고 그나 그녀가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됐죠? 됐나요? 그나 그녀의 자, 있음직한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꺼내야겠죠. 뭐 하는 데 있어서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예술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노잉이 주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다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작가가 누구고 그나 그녀의 있음직한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끝났죠. 주제 나왔다고. 작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아는 게. 알았죠? 우리 대부분에게. 자,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거. 알았죠? 혹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 몇몇 작품들은, 됐죠?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더 이상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예시 파서, 자, 이 작가가 뭘 보여준다고요? 뭘 보여주는데, 우리한테 누가 중요하다고? 작가가 누구고, 그녀의 의도가 뭔가를 아는 게. 그럼 그 말 찾으면 되겠죠. 이 작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작가는 이거 아니네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안합니다. 어디에 작가에게 있다라는 거야. 뭐만큼이나, 그들의 책만큼이나. 우리한테 작가가 무지 중요해요. 이게. 알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빈칸 두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31번. 쌤이 산모는 보면 주로 명사 빈칸 많이 줍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전체 이러한 퍼포먼스는 자, 앞에 뭔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오프라는 표현 꼭 알아달라고 했어요. 결실을 맺다, 이익이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 자, 이 앞에 나오는 퍼포먼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사 주는 패턴이니까 일단은 가까이서 찾으시라고요. 알았지? 그게 아니면 다 읽을 거야. 자, 페이오프는 결실을 맺다, 이익이 되다.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어디에서요? 생존과 번식. 셈이 생존과 번식이라면 무조건 진화야. 다윈의 현상은 진화죠. 자, 이건 다윈의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퍼포먼스 전체가 결실을 맺고 있고, 그럼 이 퍼포먼스가 뭔지만 밝히면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럼 앞문장 갈게요. 자, 그건 깊은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야. 자, 자, 네가 그럴 거면, 네가 하고자 한다면 나는 본능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죠? Not just 뭐 할 뿐만 아니라,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울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 하는 게요.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해 주면 돼. 공유하는 거야. 알게 되고 공유할 거야. 뭐를요? 감정인데,
휘저어지는 뭐에 의해서요? 이야기.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동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이야기에 의해 됐나요? 친구가 내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겠죠. 그 감정을 공유하고 배우는 거, 이게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이건 깊은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 글 쓴 사람은 그건 인간 본능일 거라는 거야. 내가 알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 이게 우리 진화에서 아주 중요했다는 거. 왜요? 이놈이 나를 해칠지 내 친구가 될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예요? 자, 가십이란 단어가 소문이잖아요. 남 이야기고 소문이라고. 그러면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의 동료에 의해서 말해지는 이야기. 이게 소문이라고, 가십.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자, 이 뚜렷한 감정 특징, 인간 본성의 뚜렷한 감정 특징은 뭐, 동료 인간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성격과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야. 됐지? 인간 본성의 기본이 뭐 하는 거야? 우리 동료를 면밀히 살피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들리는 소문이 이거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증입니다. 알았죠? 구체적인 거 나오죠? 홍적세부터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하반부만으로 답 골랐습니다. 답은 1번이고, 그, 쌤이 3월 서울시 교육청은 명사 빈칸을 많이 냈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핵심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2번 빈칸. 쌤이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자, 빈칸 공부할 때 근거 쌤이 잡아주는 문장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근거 문장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근거 문장에서 몰랐던 것들은 반드시 단어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택지 3번부터 1, 2, 3, 4, 5번을 읽는 연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석하는 연습 꼭 해야 된다고. 여기 모르는 단어 위주로 먼저 외우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5가지에 있는. 됐습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좀 깊이 있게 해석하고 싶으면 해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됐니? 근데 선택지 해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갑니다. 자, 스케일업, 규모를 키우다라는 뜻이야. 상반부 빈칸이고, 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논증하는 글이고, 예시 1, 마찬가지로 예시 2, 이렇게. 그래서 예시 요약해서 이 예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넣는 패턴입니다.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범주화된 비슷한 속성의 단어들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예시는 구체적이고요. 알았지? 됐나요? 그러면 빈칸의 근거는 앞쪽이 되겠죠. 지금 뒤쪽에 파져 있으니까. 그래서 while 잡고 동시에 혹은 반면에 볼게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규모를 키우는 것은 종종 동반된다. 이런 거 중요하죠. 같이 온단 말이야. 뭐가 오냐면 단순해서 복잡이 온대. 아, 규모를 키우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하지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건 친숙합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온다 이거야. 예시, 자, 이건 친숙합니다는 이 문장으로 재진술 혹은 이렇게 나열한 예시 몇 개가 나온 거야.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듭니다. 스카이스크레이퍼를 스케일업에 잡아주고, 이게 기본이야, 빈칸 잡는. 같은 말이야. 큰 도시에 있는 건 훨씬 더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있는 단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알았지? 됐나요? 하지만, 같은 문장 걸렸죠. Y라고 but 걸리고, 이제 이게 답이에요. 기초 원칙. 건축과 디자인의 기초 원칙, including은 예시고요. 기초 원칙은 빨리 동사 잡아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같아요. 자, 복습할 때 independent of 외워야 됩니다. 별개로요. 독립 속성이니까 꼭 알아야 돼. 건물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이요. 똑같다고. 뭐가 똑같다고? 기초 원칙이 똑같게 남아있다고. 그럼 유지 속성이 remain, 남다죠. 그 다음에 basic이란 단어가 underlying이랑 같은 말이라고. 됐죠? 기본 요소. 그리고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쓴 거야? 바뀌지 않는다. 보존된다. 같은 속성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예시니까 구체적이야. 생명체는 진화했어요. 엄청난 범위의 크기로 같은 말 나오죠. 크기 없다면 이마 복잡해질 거라고 해석 안 해도 되지. 하지만 근본 빌딩 블록 구성 요소는
됐습니까? live. 심지어 됐나요? 여기 요건 명사네요. do not.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바뀌지 않는다. 역시나 unchanged랑 같은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쌤 빈칸 문제 낼 때 이렇게, 뭐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제 not을 빼거나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몸 크기 혹은 증가하는 복잡성과 함께 눈에 띄게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안 바뀐다. 그래서 복습할 때 꼭 이런 식으로 복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거 문장 잡고, 기초, 그 다음에 펀더멘털 다 같은 속성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안 바뀐다. unchanged랑 뭐예요? 여기 있는 do not change. 그리고 same이 같은 말이구나. 그리고 보존된다. maintain. 됐지? 자, 그리고 유지된다라는 말이 남는다. keep, stay, remain. 이 같은 속성으로 좀 읽혀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됐나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쌤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본 요소는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하면서요. 아니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해석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어사인은 할당하다는 거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 할당합니다. 기존 구성 요소에. 됐죠? 자, 외적인 요소를 incorporate, 통합한다. 이건 이제 통합 속성이죠. 주변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accelerating, 가속화시킵니다. 쓸모없는 부분의 제거를 가속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외워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빈칸 주로 문제 마치겠습니다.